셋. 반갑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만에 당진을 왔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정산도에 입문하고 나서 제가 물론 서울의 회기동 시절이에요. 그게 이제 1983년도인데 그때 그 이제 신앙을 하다가 이제 그때 안운산 성도사님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진하고 서산하고 아산군 배방면에서 포교하신 그런 얘기들을 쭉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방학을 맞아가지고 제가 저 혼자 그 당시에 저 혼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가지고 평택에 와가지고 사교청 거쳐가지고 당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진에서 오리탕 한 그릇 먹고 다시 또 서산으로 갔다가 서산서 이래 좀 구경하고 태안반도 가가지고 이제 회 한 사람 먹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당진이 적었어요. 터미널 부근에 조그만 했잖아. 터미널 부근에 서산은 좀 컸어. 도해지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와보니까 완전히 천지개벽했더라고. 너무너무 커진 거야 당진이. 그래서 내가 놀란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당진은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동네예요. 하여튼 이번에 당진 송악리 중흥도장 궤도를 추수하고 또 내일 있을 그 영화 정화선사님의 그 천도치성도 제가 축하하고 제가 아마 오늘 그 당진에 가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강대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오시면은 태모님이 김제하고 익산하고 옥구에다가 6인 8개 묻으시고 12임, 24임 묻으시고 바둑판, 육판 묻는 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잖아. 얘기할 것도 없잖아 이거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해요. 이거는 하루 꼬박 새도 얘기 다 못 할 정도야. 이 공사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6임이 뭐냐, 8개가 뭐냐, 12임이 뭐냐, 바둑판, 육판도수의 의미가 뭐냐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모님이 이 공사를 보신 게 언젠가 하면은 백산면 조종리에서 이제 나오실 때 둘째 살림을 끝내고 나오실 때 보신 공사예요. 그러면 이 태모님의 새살림 공사하고 우리의 이거 도맥이 도운이 쭉 흘러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부터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태모님이 도통공사 이후에 도통 이후에 정통을 전수하고 정통이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내려오나 이거야. 어떻게 단순하게 태모님 새살림 이래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태모님은 상제님 어천후 1909년 기유년 어천후 상스러울 상자 대상 2년 후 1911년 신해년 10월 달에 도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도통을 하신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살림은 정읍대흥리예요. 정읍대흥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11년 10월부터 햇수로는 8년, 달수로는 7년. 그래서 1918년 9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백산면 조종리로 약간 이제 텀을 두고 나서 1919년도 윤달 7월, 윤 7월에 백산면 조정불에 들어와가지고, 햇수로는 11년, 달수로 10년, 1929년도 9월달까지
백삼면 조종리 살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김제 용화동 세 번째 살림을 하시는데, 세 번째 살림은 6년 동안 하세요. 왕십리 2년, 그 다음에 용화동하고 그 통합교단 2년, 마지막 옥구에서 2년. 이래가지고 이제 1935년 을해년 상제님이 이목에서 땅 꺼진다 하듯이 35년 10월 6일 날 이제 서거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냐 하면은 태모님 혼자서 사실은 5개의 공사를 보신 거예요. 장을 연 거야. 그걸 범증산 노가에서는 1인이 1막 5장이라고 그래. 1막 5장.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차경석 성도가 이제 바톤 터치 해가지고 한 사람이 보청교 한 장을 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낙종물, 이종물은 한 사람이 1막.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물은 뭐냐? 초복, 중복, 말복, 안원산 성도사님, 안경전 종정님, 안원전 대조님 해가지고 세 분이서 세 장을 연단 말이에요. 그럼 다 더하면 왜 됩니까? 5분서 9장을 연단 말이에요. 5막 9장이라고 해요. 범증산 도가의 도운에 흐르는 맥은 5막 9장으로 무의구곡 9구비를 도능공사로 설명을 해요. 오성사이니까 5이 나오는 거야.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오성사이니까. 태모님 원래 오성사이잖아. 예. 그래. 마지막 돌아가신 오성산 기운으로 해가지고 오성의 오성. 예. 물론 나중에 들어가면 회문산 오선이기도 마찬가지고, 이 5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 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5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따로 오성산에서 오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5가 뭡니까? 중앙토잖아요. 중앙토 도수로 해가지고 우리 정산도의 그 낙종, 이종, 추수는 5분에서 무의구곡 9구비 공사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 범정산도가다. 이래 이해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무의구곡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숭상하는 동의적에서 무의구곡 9구비 현무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의구곡 해가지고 도부가 많이 나온단 말이라 기초동량이 많이 나오듯이 무의구곡부도 많이 나와요. 왜 부적에 무의구곡이 들어가느냐? 9구비 공사거든, 도분이. 그래서 뭐냐면은 현무경에 나오는 무의구곡은 전부 도분하고 연결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 아시고 그 무의구곡 9구비 공사 중에 백삼면 조종리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정읍 대흥리로 가지만은 김제 용화동으로 가지만은 나오시면서 뭐냐 하면은 6이미니 8개니 12미니 24미니 등등등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다 그래. 오시면서 김제에 들러가지고 6인과 8개를 묻었다 그래요. 그러고는 발을 3번 굴렀다. 6인이 뭡니까? 6인이 어떤 물건입니까? 물건을 묻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정표를 묻었을까요? 유김도수 얘기하는 건데, 유김도수를 묻을 수는 없잖아. 뭐를 묻단 말이야, 도대체. 또 팔개는 뭐냐 말이야. 그러면 종이에다가 문항팔개, 복귀팔개, 문항팔개, 정형용담팔개 그래가지고 묻으셨나. 뒤에 나오는 12, 24이면 도대체 뭘 묻었단 말이야. 형체가 뭐냐 말이야, 형체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뭘 묻고 자수할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그게 아니단 말이지.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도수로 처리할 때 상제님은 어떤 부적을 쓰고 하셨잖아요. 도하인모는 귀신의 길이라고. 그러면 태모님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뭔가를 했을 거야. 그거를 뭐냐 하면은 묻었겠지. 그러면서 이게 6입니다. 6임 묻는다. 8개 묻는다 하시고 김제에 묻고 발을 3번 구른단 말이에요. 삼수월, 챕터수. 도저는 천지공사는 사실은
셋도수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셋도수 무시하면 그거는 정산도 모르는 거야. 셋도수. 그러면은 안시 새살림도 셋도수. 그 다음에 인삼봉사도 셋도수. 정춘심할 때 춘심도 뭐냐 하면은 그게 38도수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사람 셋 나오는 공사거든. 그게 3인이거든. 38로도 볼 수 있지만은 3인 해가지고 날일자가 바로 봄춘자잖아요. 정춘심. 세 사람의 상제님을 향한 마음, 정춘심. 셋도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셋도수 부정하면 다 남거든요. 네? 그래, 우리 일은 3대밖에 없다. 그거 부정해도 남법. 안시 세살림 도수 부정해도 남법. 그래, 도판에 지금 많이 나온 사람들, 셋도수 부정하면 다 남법으로 보시면 돼요. 자신있게 외우셨어요. 다 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6임하고 8개하고 12임하고 24를 다 더해보세요. 숫자를. 6, 8, 12, 14, 12, 24 다 더하면 몇 수가 됩니까? 50수가 돼요. 50수. 50수로 공사 보신 게 태모님 신정공사에 도체 조직공사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도제는 뭐 황색 깃발 꽂았니 뭐 청색 깃발 아니야. 황룡 깃발을 꽂고 청룡 깃발을 꽂고 정룡 깃발 꽂고 백룡 깃발 꽂고 황룡 깃발 아니 흑룡 깃발 꽂고 오령 공사로 도체 조직을 짜신 공사에 원래는 그게 그래서 뭐냐면 중앙 황룡 옆에 고민안이 서고 동쪽에 있는 갑룡 갑진 청룡 뭐 청룡한테 묻은 게 뭐냐면은 유김을 묻는다고. 유김을 6사람을 세워. 그 다음에 서방에는 뭐냐, 그건 또 유김이라 않게 팔봉이라 그래. 팔봉을 세우는데 8명을 세워. 남쪽은 12임이라 그래. 그러고는 12를 세운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24임이라 그래. 그러고는 24명을 세워요. 또 각 6임마다 6명, 각 12임마다 12명, 각 8봉마다 8명, 각 24임마다 24명을 붙여가지고 도체 조직을 짜요. 그 조직도 숫자하고 이제 6임 8개 묶고 12임 24임 묶고 한 게 똑같아. 네? 똑같아. 네? 그럼 뭡니까? 이 공사는 사람 나오는 공사예요. 50명이 나와. 50명의 어떤 1등 일꾼들이 나오는 공사가 이 공사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전에는 12인만 나오고 24가 빠져 있어. 그거는 기록착오로 봐요, 나는. 네? 안 그러면 도수가 형성이 안 돼. 12인만 가지고는 도수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제에는 6인과 8개를 묶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익산에는 12인과 24임을 묶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다시 업구로 가가지고 뭐냐 하면은 바둑판하고 유판을 묶고 나서 벽강궁촌에 바둑판 유판 묻었음을 그거 누가 알 거냐. 내가 50도를 세 곳에 나누어 묻었음을 천지 귀신도 모른다.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한 일은 천지 귀신도 모른다. 때가 돼 나온다 이 말이지. 이 도수의 어떤 사람들이 때가 내 나온다는 얘기예요. 50도가 뭡니까? 50도 50명 나온다는 얘기야. 또 달리 말하면 5도 10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50명 도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8궤도 되지만은 8봉도 되는 거예요. 8봉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8개하고 8봉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 공사는. 그럼 먼저 6임은 그냥 6임 조직을 얘기하면 안 돼. 8봉은 8봉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그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왜 하필 김제냐? 왜 김제에 묻었나? 이거 김제에 묻었나? 이 김제에 묻은 이유는 풍수지리를 좀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아무도 해석 못해.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이래 쭉 보면은, 호랑이도 보기도 하고, 일본 놈처럼 토끼도 보기도 해요. 응? 사람이 또 이래 중국 쪽으로 이래 보는 걸로도 보고.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자궁이 위치한 부위가 바로 김제예요. 응? 그래서 뭐냐면은, 새만금 도수를 볼 때, 밑에 있는 변산반도, 변산반도하고 위에 있는 군산하고 이 반도, 군산업부 반도, 그 사이를 이래 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새만금 방조제고, 그 중간에 물론 고군산 열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활에 화살을 이 활이 있고 화살을 딱 당긴다. 중국을 향해서. 당기는데 이 당긴 자리, 이 자리, 이게 바로 김제단 말이야. 특히 뭐냐, 이 중에서 이 김제가 있으면 김제 위로 흐르는 강이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김제 밑으로 흐르는 강이 동진강이야. 만경강과 동진강이 합하는데, 그가 뭐냐면 이제 원통처럼 생겼어. 원통처럼. 이게 이제 속칭 말하는 참 진짜 봉황새 봉자 진봉반도예요. 진봉반도. 이 진봉반도 옆에가 바로 뭐냐 하면은 개화면. 원래는 개화도가 섬이었는데 새만금이 만들어지고 간척지가 만들어지면서 개화도에 불이 육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천지공사에는 큰 항아리에 그 돼지고기 묻는 공사, 그게 바로 이 화등공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개화도 불을 이 땅 속으로 집어넣는 공사야. 그래서 뭐냐면 개화도가 육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화둔이 되는 거, 화둔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다가 뭐냐면 이 진봉반도가 바로 뭐냐, 남자의 생식기다, 생식기. 뭡니까?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불이야, 불. 강력한 불이야, 전부 다. 그런데 뭐냐면 이 주변은 또 뭐냐, 김제, 검산, 검평, 검구, 전부 금이잖아. 새만금도 그렇고. 바로 재물. 재물. 원래 꿈에 집에 불 나면 돈 들어온다 하고. 재물을 얘기하는 거야, 재물. 금이잖아, 새만금. 모악산, 황금되면. 이 금들의 기운이 몽땅 다 이 새만금에 나들어가고,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진봉반도, 김제의 이 진봉반도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의 생식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식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이 내려오면은, 이게 지리산 부근에서 호남 금남정맥이 쭉 내려간다. 이 내려가다가 주화산에서 이 디귿자로 해가지고 이 호남 금남정맥이 백운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화산에서 디귿자로 백운산에, 광양 백운산에 끝난단 말이야. 이 맥이 있고, 이 호남 금남정맥의 두성지목에서는 상제님이 나오시고 탄생하시고, 칠보지맥에서는 영봉지인이 나온다고 내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호남 정맥의 한 기맥이, 원평 기맥이 뭐냐 하면은 진봉반도로 흘러. 원평 기맥이. 그래서 마지막 진봉면 그 전위에서 확 드러나, 그게. 풍수한 사람 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풍수한 사람, 우리나라 풍수를 연구한 사람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럼 그 불이 똘똘 뭉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 성기의 끝부분이지. 그게 이제 이 진봉반도고. 만경강, 동진강이 만나가지고 이게 진봉반도가 되는데, 그 위에 싹 올라가면은 뭐냐 하면은, 조선 최고의 뭐냐 하면 호수가 있어. 뭡니까? 벽골제. 김제 벽골제. 그럼 김제 벽골제는 뭐냐? 여자의 자궁으로 봐요. 여자의 자궁. 그래서 이 벽골제에는 뭐 청룡이 산다, 황룡이 산다는 얘기도 있고, 봉황의 씨를 잉태했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언젠가는 봉황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벽골제를 구성하는 이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뭐냐 하면은 밑으로는 원평천, 위로는 두월천이 흘러요. 그래서 이 두 물을 뭐냐 하면은
여성의 난관으로 봐, 난관. 그러면 이 문평천에 뭐냐면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 여자의 난소 부위에 뭐가 있느냐? 동국 앞에 있는 금평저수지, 금평제, 금평호수. 그 다음에 이제 두월천에는 뭐가 있느냐? 대율저수지, 다른 말로 금천저수지가 있어요. 이게 상전인 공사로 나오는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 난소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전인 공사를 보면은 모악산을 평을 한 게 있어요. 모악산은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산이야. 어머니가 애를 젖을 먹이는 산이고, 크게는 또 소산으로 보기도 하고, 배영상의 배산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모악산은 뭐냐면은 풍요를 상징해요. 김제는 풍요의 땅이야. 김제평야, 만경평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풍요롭단 말이야. 자애롭고 풍요롭고. 하여튼 재물 덩어리를 본단 말이야. 김만경 도수도 있잖아요. 김만경 때리면 천하사 세 번을 몽하리로 하는 그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 모악산 평을 할 때 눈은 어디고, 뭐 코는 어디고, 뭐 할 때 젖가슴은 어디냐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젖가슴이 구성산이야. 구성산. 동북 위에 있는 구성산. 구성산이 이래 M자형으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한장 모양인데, 이 두 봉우리, 이거를 이제 젖가슴으로 보고, 이 젖이 흘러온 게, 젖이 모인 데가 바로 금평호수. 이 젖이 모인 데가 바로 금천호수. 이래 만들어지는 거야. 이 풍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상제님이 공사 보신 중에, 오리알턴가 뭐, 동국 약방 부근인가에서, 어디선가 이래, 얇은 평상 위에 누우셔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찬다. 여기까지 물이 찬다. 신도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누워있는 여기까지 물이 찬다. 그러고 너희들하고 아마 저기 있는 저까지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가고 너희들이 배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먹는다. 이런 공사 보신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평 저수지 만드는 공사예요. 응? 금천 저수지 만드는 공사는 조금 숨겨 있는 공사인데 그거까지는 내가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어. 시간도 안 되고. 하여튼 이 금평 저수지하고 금천 저수지는 상제님 천지 공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 벽골지의 위에가 뭐냐 하면은 봉황새 봉자 봉남면. 그 다음에 위에는 뭐냐면은 봉황할 때 황자 황산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이게? 봉황산이 되지. 봉황산. 그래서 상제님 공사, 천지공사 중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공우를 데리고 봉황산을 김제 봉황산을 지나시다가 상제님이 말씀하시길 공우야 저기가 황우산이 아니냐. 황우산. 애기 실험, 총각 실험 다 끝낸 후에 비교 실험, 상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판에 황소를 거는데 내가 황우산 와우를 실험판 때에 걸어 놓았다 하는 천지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황우산 와우를 천지공사 그 상실험 나온다 할 때 그때 이제 일꾼들한테 주는 공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익산에 그 12인 24인 묻는데 익산에 상기산도 있어. 익산에 잘 믿는 자에게 잘 믿어서 내 일을 잘 하는 자에게 상실험판에는 소를 씨름판에 거는데 잘 믿는 자에게 익산 상기산 와우를 준다. 씨름판 때에 소를 걸어 놨다. 이런 공사가 있어요. 그거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밤새 허춤만 추다가 어느 순간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상실험 나온다 할 때 콩밭에서 잠자고 있던 이래 씨름판 때만 꺼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지 둥둥 걷고 말이지 포효를 지르면서 씨름판대로 들어온다. 솥달러 못 있느냐? 당직할 자 누구냐? 내가 바로 상실험꾼이다. 나를 당직할 자 누구 있느냐? 솥달러면 어디 있느냐? 이거 다 아시잖아, 여러분들. 밤새도록 말이지, 허치만 치웠구나.
쳤다르면 누굽니까? 우리 일꾼들이 서로 따는 거야. 특히 누굽니까? 마지막 진법 단체에서 그 서로 딴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김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제는. 그러면 유기면 다 뭐가 이해하실 거야. 한 사람이 6명을 포교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칠성독군이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 6명을 포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명이 되잖아. 그 칠성독군이, 행랑군은 칠성독군 조직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산다 그러지.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14만 4천 명이 행랑군 숫자로 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12,000 도통군자가 모조리 다 유김을 완수하면은 몇 명입니까? 7명이 12,000개가 되는 거니까 84,000명이 되잖아. 84,000명. 응? 7명이 12,000조니까 84,000명이잖아요. 내가 유김을 완성하면 7명 되는 거 아니야. 7명이서 12,000이니까 84,000명이 되잖아요. 84,000명에다가 6만 명을 더하면 14만 4,000명이 되지. 84,000명은 직접 뛰는 일꾼들. 직접 의통성업을 수행하는 일꾼들. 나머지 6만 명은 뭐냐? 지원부대. 그래서 뭐냐면 14만 4,000명이 되고, 7명에서 12,000개 조가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살린다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억 정도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여담이고. 그 다음에 유기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팔봉을 해석해야 돼, 팔봉을. 팔봉이 뭘까요? 팔봉 인명공사. 제가 쓴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팔봉공사가 있어. 팔봉공사. 9명이서 한 마음으로 보는 공사. 팔봉공사는 무신나벌공사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신년 11월달 정도에 보신 공사야. 팔봉공사는 하루는 상제님께서 차윤경을 불러서 명을 내려요. 차윤경, 차경석 성도의 동생 차윤경을 불러서 명을 내리시는데, 너는 언제까지 8명을 구해서 너희 집에 모아라. 다 모이면 내한테 기별하라 한다. 그러니까 차윤경 성도는 8명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차윤경이 뭡니까? 제대로 우리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차경석의 동생인데, 근데 굳이 차윤경 성도를 불러. 기존의 판이 아니다는 얘기야. 기존 판이 아니다. 기존 판이 아닌데 알긴 알아. 그 중에 8명을 뽑아라. 차윤경은 뭡니까? 밭전자에 11성도 밭전자에 위에 열십자 밑에 열십자가 바로 차지. 그러면 건존 정산 상견인과 건존 태모님이 타는 가마를 얘기해요. 수레차. 그 가마의 바퀴가 굴러가는 기초, 출발점, 종착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차윤경이라는 건 왜? 수레하고 가마라는 거는 출발점과 목적점이잖아. 마지막 목적점을 사절에 이 공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증산도는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출발점을 종착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공사가 바로 뭐냐 하면은 팔봉 인명공사로 들어가. 그래서 8명을 연락을 해, 차윤경이. 근데 8명은 다 연락하고는 안심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연락이 와. 내가 갈락했는데 급한 여정에서 못 간다. 미안하다. 딴 사람 구해라 하니까 억지로 딴 사람을 구했어. 이 사람들은 다 상제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꺼이 모임에 응했겠지.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상제님을 따라간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사람 다 모으고 상제님을 기별을 하니까 상제님이 한 20여 명을 데리고 같이 오시는데, 아니
원래 안 올라했는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원래는 못 올라했는데, 내가 왜 돼가지고 왔다.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더라. 왔다 이거야. 그게 뭡니까? 9명이 돼버린 거야. 이게 물론 신명공사로 다 체결된 거겠지만은, 9이라는 숫자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상제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상제님이, 필요 없다. 상관없다. 한 명은, 마지막에 왔는 그 한 명은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 마지막에 온 그 한 명은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 막판 나온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명은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 그러고는 뭐냐면은 이 공사를 보시는데, 그때가 이 초저녁이라 그래, 초저녁. 어슬어슬 이제 어두워진 초저녁이라면서 상제님은 가운데 서시고, 시종을 데리고, 시종에 손을 잡고 가운데 서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팔개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앉아요. 사실 이게 이 팔방위로 앉는 거예요, 팔방위로. 중심이 있으니까 이 구궁팔궁이 되는 것이고, 구인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일심으로, 모두 다 일심으로,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건감, 간진, 선의, 곤태를 계속 읽어라. 뭡니까? 보통은 건감, 간진, 선의, 곤태에 있느니라 문왕팔계 도성공사야. 이게 도성공사. 도를 통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중이 있어야 돼. 상제님과 상제님 시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를 보면서 이제 이 따라왔는 그거를 이제 원전에는 방관하고 있는 20명이라 그래. 방관하고 있는 20명.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방 안에 팔방을 짜가 이제 공사를 보시는데, 이 마루에 있고 뭐 이래 있는 사람들한테 상제님이 얘기를 해. 너희들은 각자 앉아가지고 건강감진 손익운태를 외워라.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기운 복다주는 역할이야. 그렇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장자애가 부르러 가는데 뭐 그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기존에 있는 따라왔는 정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상제님이 있는 이 판의 의미가 있지. 그래.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판 밖과 판 안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밤새 독성 공부를 한단 말이야. 건강, 감진, 손익원태를 계속 읽어요. 건강, 감진, 손익원태. 아니, 건강, 감진, 손익원태 계속 읽는 거야. 그걸 어느 순간은 이제 한밤이 되니까 원전상은 거의 뭐 자정이 다 돼가지고 등불은 초저녁에 껐어. 그 공사 시작할 때 다들 깜깜한 속에서 이제 그만 거치라 하고는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제님이 한 명 한 명 얘기를 했다 그래. 한 명 한 명. 원전에는 훈계를 했다 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같이 공사 받는 팔방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교훈을 낼 수가 없고, 교훈을 직접 공사 본 사람들은 이 나머지 방관하고 있는 이제 20여 명은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너는 뭐를 경계해라, 너는 뭐를 경계해라. 상제님을 따라다니는 종도들이 다 이제 교훈 내릴 게 뭐가 있어. 다 경계 얘기를 했겠지.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이 공사는 팔봉을 맡기는 공사다 하시면서 차공숙을 불러. 차공숙. 한쪽 눈이 먼 차공숙. 근데 차공숙이 사실은 꿈에 호구 성책을 한 항공숙 공사와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을 쓰시는 분들이 한하고 차를 착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차공숙이 곧 항공숙이야. 그래서 뭐냐면 둘 다 애꾸였거든. 둘 다 애꾸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제님이 다른 사람은 이제 두 눈으로 30일을 보는데 너는 한 눈밖에 없으니 15일은 잘 보겠다.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을 공사에 쓴 이유가 뭘까? 한눈 팔지 마라. 오직 일심으로 나가라는 얘기야. 오직 일심으로 한눈 팔지 마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너는 통제사라. 360일을 맡았으니 각 360일을 구해오라 그래. 차공숙한테.
너는 360일을 맡아는 통제사니까 360명을 구해오라 하시는데 한공숙이 한 명만 딱 구해오지. 한 명만. 이 한 명이 통제사라는 얘기예요. 한 명을 딱 구해봐. 이 한 명이 통제사이자 8개의 중심에 있는 상제님의 시중이자 다 그런 의미로 통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360일을 맡으려고 하면 360명이 필요한데 통제사 한 명하고 시중 한 명하고 8봉에서 맡으면은 한 사람당 45일 맡기는 공사야 이게. 한 사람당 45 낙서수를 맡기는 공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봉자니까 이 봉자가 참 묘해. 이게 선천의 왕조 시대, 황제 시대에는 봉작을 내리는 공사거든 이게. 공작, 공우자작, 남작, 백작 뭐 이 공작을 자기를 내리면서 봉토를 주는 이 뜻이 이 봉자에 있단 말이에요. 팔봉할 때 봉작이. 이게 뭐냐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 이게 밭들 봉자, 봉자가 아니단 말이야 이게. 봉공, 봉작할 때 봉자지. 팔봉을 맡기는 공사다. 그 이 팔봉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태모님이나 고스모님 공사 중에 팔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팔판 1200 할 때 그 팔판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하여튼 팔자는 의미가 많잖아요. 근데 굳이 봉자를 쓴 거는 뭐냐 하면은 나눠서 맡긴다 하는 뜻이야. 이게 뭐 땅이 됐든 날짜가 됐든 간에 하여튼 나눠서 맡긴다 하는 뜻이야. 날짜로 치면은 각 5일 동안 맞는 기고 45일이면은 이게 24화로 보면은 후천에는 절이 24절호가 아니고 24화거든. 그러면 3화, 3절씩 맞는 거야. 15일씩 3개를 맡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영토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팔봉을.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그는 완전히 봐야 될 것이고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팔봉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판한 판밖을 완전히 가르는 공사야 이게. 그러면 사공숙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이 한 명이 누구냐?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진 않았지.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 다른 데 한 놈만 팔고 오직 농사만 지은 사람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오직 평생 천지공사 농사만 지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뭐냐 하면은 너야말로 순민이로구나. 이 따를 순자에 백성민자. 강일순 상제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뜻이지. 너야말로 순민이로구나. 누구겠어? 마지막 용궁 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판박도수에 붙어있는 상제님의 시종이자 통제사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단 말이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나 이거를. 이게 바로 범증산도가에 나오는 판박도수의 당위성이란 말이야. 판밖에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기존판은 안 돼. 이게 나중에 물론 가면은 이게 감나무 접붙이는 공사하고도 관계가 돼요. 우리 이런 고엽나무에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알고는 우리가 보청교에 증산도 접붙인다 뭐 이래 알고 있는데 우리 초복, 중복, 말복만 따지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 그건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팔봉을 하다 보면은 또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지. 그 뭐냐면은 아까 내가 8판하고 12액을 얘기했는데 고수부님하고 김수부님 후비서 공사가 나와야 돼요. 후비서 공사. 김수부님이 1890년 신묘년생이에요. 신묘. 백토끼. 그래 이제 우리 예언서에 수종백토 주청림이라는 공사도 있는데 남법에서는 김수 부들고 늘어지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야. 우리 범정산 도가의 김수부
창생정고 후비서 공사를 알면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은 우리 범정산 도가에 지금 붙어 있는 수부가 바로 김수부거든. 고수부님은 후천되면 하느님 되는 것이고, 물론 고수부님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고수부님하고 김수부님은 완전히 사명이 달라요. 정수부도 그렇고, 그 정수부님은 원래 정시왕국 해가지고 정시치객 해가지고 나오는 공사고, 근데 그분은 약간 장애인이잖아, 장애인. 그 장애인 회원공사로 나오신 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게 계룡산 정시왕국하고 장애인 회원공사로 나온 분이 정수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처녀 회원공사로 나온 분이 김수부고, 가부 회원공사로 나온 분이 고수부님이에요. 그래서 후천 척공사가 뭡니까? 호라비는 호라비대로 결혼하고 가부는 가부대로 결혼하는 게 후천 척공사입니다. 그게. 그래, 그 고수부님이 가부 회원도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김수부부터 봅시다. 그분은 1890년 신묘년생인데, 신묘가 백토고, 신묘년생인데 그분이, 1902년도에, 이민년에 그 김영렬 성도의 감나무 집 앞에서부터 천지공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 이민년에 그 김상인, 김영렬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감나무 밑에서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감나무가 감이 많이 가마 많이 열리거나 한 번 열리면 떨어지지 말거나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제업 창고리다 뭐다 붙여가지고 성적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실 안동 재변 하고도 연결이 되지만은, 그때 뭐냐 하면은 이제 수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부원군 김영렬 해가지고 이제 김영렬의 딸을 이제 수부로서 내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식 수부로 책봉을 못해. 책봉을 못 한다. 왜? 그 장수 방식 김영렬 부인이 자꾸 걸잖아. 그래서 뭐냐면 돈을 받아. 패백으로 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상대님이 국을 드시면서 이 고기 맛있다 하면서 감 들고 가잖아요.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 정식 수부 예식을 안 한다고 해. 계속 해야 된다, 안 하잖아. 그래, 이제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가 15세 되는 해. 그래서 갑진년이나 을사년 1904년이나 5년도에 김수부님이 초경을 해, 초경을. 그래서 그 초경 혈받아가지고 김수부 홍련공사로 나온 게 뭡니까? 그때 이제 공사를 봐. 이거는 수부공사하고는 달라. 초경을 보신 공사가 바로 감결문 공사예요. 그래, 김수부님은 수부로 인정을 못 받아서 계속 감결공사가 뭐냐면 수부로 인정받고 본 공사가 아니에요. 홍련을 가지고 그대로 쓴 공사가 감결공사고, 또 잊혀져. 계속 잊혀지면서 뭐냐, 정민에 들어와가지고 고수부님이 들어오시니까 완전히 존재가 없단 말이야. 그러고는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상제님이 기윤년 6월 23일 날 24일 날 어천하시니까 어천하시기 하루 전이야. 그때 뭐냐면은 김말순을 다시 부른다고. 그때 수부로 세운다고. 그 처음 세운 거야. 그게 제대로 세운 거는 처음 수부로서의 공사가 마지막 그 공사란 말이야. 그게 뭐냐, 임술생으로 딸이 있으면 수부로 내세우라. 그 누구야? 김영렬을 대고 얘기한 거예요. 그 김영렬이 김말순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말순을 수부로서 후비로 세운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후비소가 되는 거야. 그 장소가 그가 후비소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장을 방 가운데로 옮겨가지고 뭐냐, 김수부로 하여금 세 바퀴를 돌게 해. 세 바퀴. 그 삼수원리지, 셋도수지. 세 바퀴를 돌고 뭐냐면은 약장 옆에 세워. 뭡니까? 이 약장공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응? 세워. 이제 약장 옆에 세운다고.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차경석을 불러 또. 차경석한테 글을 쓰라 그래. 대시, 태조, 그 다음에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점고, 후비, 소업 하는데 차경석이가 참 한문도 통달한 사람인데 모르고 썼는지 알고 썼는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황비 비자를 죽은 의미 비자로 써버려요. 황비 비자를 죽은 의미 비자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 그 시인이 할 때, 그 비자가 쓰잖아. 현고 조비, 뭐, 현고 학생신이, 현고, 뭐, 조비, 이 비자가 들어가거든요. 의미 비자가. 그때 뭐냐면 쓰는 자가 이 의미 비자, 죽은 의미 비자인데, 그걸 쓰니까 상제님이 감을 주잖아요. 잘못 썼다! 태워버리라. 그걸 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다 신도로 체결된 거야. 이 김수부님의 앞으로의 운명을 얘기한 거지만은, 그러고는 제대로 쓴다. 제대로 써가지고 뭐냐면은 차경석이 마지막에 창생, 점고, 우비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시, 태조하고, 제왕하고, 창생, 점고예요. 이 공사의 주인공은 김영렬, 차경석, 김말순 수부예요. 이 셋이 공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시, 태조가 출세해요. 언제? 대시국이 되면 대시, 태조가 된단 말이야. 누가? 임술생 안은산 성호사님이 그 대시국이 되면은 뭐 신선으로 오시든지 왜든지 뭐 간에 하여튼 대시 태조로 추정받는단 말이에요. 개국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차경석은 의통 성업할 때 병조판서예요. 병조판서. 이 자리는 직신이 아니면 낳기 어렵다. 너를 이제 병조에 봉한다. 천상조화정부의 병조판서란 말이에요. 의통 횡랑군 이제 병조판서야. 그 차경석이 김수부를 보좌해가지고 창생 정고한단 말이에요. 살아난 사람 정고하고 죽은 사람 정고하고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너에게 천하 재물을 다 돌려준다. 마지막 끝판은 바로 김수부하고 김수부의 둘러준 돈하고 차경석의 병판 기운하고 이걸로서 끝나는 거야. 창생 정고한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우리 범정선 노가에 누가 지금 천상신명계에서 우리를 돕고 있을까요? 차경석, 김수부.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장규준 대학교수. 이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신명계에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 녹도 마냥 김수부의 어떤 도수로 풀리는 거야, 이게.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뭡니까? 내세라 계세라로 해가지고 다 풀린다고, 이게. 안 그러면 풀릴 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세라 계세라 믿어. 100% 믿어, 100%. 우리 저 도파는 그걸로 풀리는 거야, 돈이. 그러고 이제 그 공사의 주인공이 김수부라는 걸 후비소로서 정한다는 얘기야. 이곳이 바로 후비의 집이니 이 후비의 집에서 공사 체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창생, 점고, 후비소가 돼. 황덕이 없어, 황덕이. 신묘생이니까 황덕이 없는 거야. 김수부의 마지막 회원 사명이자 최고의 기운을 넣어준 거야. 예? 그렇지만 후천에 상제님의 비는 못 되지. 후천에 곤존 하느님 반열로는 못 간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고염나무 고수부한테 김수부를 기운 좋은 김수부를 접붙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는 고염나무에 감나무 접붙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일꾼들 충실한 제대로 된 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된 감이 돼야 돼. 예? 시작합니다. 고수부님 후비서 공사는 정민년 말이나 무신년 초에 이 공사가 행해진 것 같은데 상제님이 어느 날 여러 도우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천에는 삼상으로 음양이 고르지 않았으나 후천에는 내가 음양을 바로잡아 놓았노라 하시면서 김광찬 성도한테 글을 하나 쓰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거주 성명 서신 사명 좌상 우상 팔판 1200 현감 혈령 황극 후비서라고 글을 쓰라 그럽니다. 우리 글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제님이 광찬한테 이 말씀하세요. 그 글 쓴 걸 가지고
약방 문지방, 문을 드나드는, 방을 드나드는 이제 문지방, 문지방에다가 그걸 한번 맞춰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맞춰보니까 딱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참 상제님이 아 일이 헛일이다 하고 하시니까 옆에 있던 김경아이가 아니 그 다 되지 말고 저 여백은 잘라뿌라. 글자끼리 있으면 여백은 자르고 그 글자선 부위만 맞춰봐라 하니까 딱 맞거든. 김경아이 딱 도수를 튼단 말이에요. 이게 딱 맞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맞는구나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공사가 후대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아마 그 자리에 아마 고수부님도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같이 참석을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야 후비서 공사가 성립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후비서 공사는 뭐냐 하면은 황극이 들어가 있어. 황극이 대시태조하고 제왕은 빠지고 거주성명 서신사명이 들어가고 황극이 들어가고 그 김수부 창생정고 후비사에는 명료하게 되질 않았는데 여기는 좌상 우상 8판 1200 딱딱딱 관생명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정성은 2명이다. 이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관직들이에요. 다 옛날 뭐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관직이 없잖아. 좌상 우상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천 대시국 조직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대시국은 정성이 2란 말이에요. 좌상 우상 2이 나오고 판서는 8판이 나온다. 8판 8판서가 나온다는 얘기. 이게 팔봉하고도 연관은 되는데 똑같이는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천 조선시대에 2호, 예병, 현공, 육조판서잖아. 육조판서는 뭐냐면은 뭐 병조는 이제 병사를 국방을 맡고 예조는 그 예법을 맡고 궁중 제례를 맡고 공조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뭐 화약이나 이런 걸 맡잖아요. 다 맡은 의미가 있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6판서인데 후천 대시국은 8판서가 나온다니. 8판서 2명이 더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하여튼 8명의 판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8명이 나오고, 도백은 12명이 나온다 이거야. 조선시대는 8도 관찰사인데, 후천 대시국은 12도 관찰사가 나온단 말이야. 12도. 8도가 아닌 12도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의 영토가 후천이 되면은 만주도 회복하고, 만주에서부터 뭐 캄차크까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산동반도 하고 이쪽으로 회복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대륙이 늘어나가지고 하여튼 굉장한 영토를 가질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전부 뭐냐면 삼천번국에서만은 그런 영토를 못 가지지. 각 소부적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쓰니까 작은 영토로 나뉘어지겠지. 예? 우리나라가 바로 황제 나라니까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나라니까 황극을 세우는 거야. 황극을 세운단 말. 우선 황제를 세운단 말이에요. 누가? 거주성명, 서신사명, 상제님이. 호남 서신 대전주동국 성사판단에 호남 서신 사명의 상제님이 이제 이 후비서에서 이거를 체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황극을 세운단 말이에요. 건영 황극한단 말이지. 건영 황극에서 건영을 빼고 황극을 세웠단 말이야. 이 의미도 되고, 고수부님이 곧 황극이라는 의미도 돼요. 경진생이잖아. 경진생. 진오토 황극균을 가진 분이잖아. 그러니까 고수부님은 후천 상제님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지. 고수부님이 후천 왕비가 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영봉시인, 후천 영봉시인이 황제로 등극하는 것도 이 공사에 들어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 공사를 약방 물질하게 딱 맞추는 거야. 약방이 뭡니까? 약방 공사는 뭡니까? 약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어떤 지상의 소유물 아니에요. 약방이 바로 구원의 집이잖아. 구원의 집. 그 의통성급을 모든 정신이 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상공사에 한번 읽어보라 이거야. 약상공사에 그걸 출입하는 문에 딱 맞다 이거야. 그걸 누가 주재해?
황덕이 주저한다는 얘기지. 후천가는 문을 누가 주저하냐 이거야, 한마디로. 대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누가 주저하느냐. 황덕이 주저하는 거야, 황덕이. 응? 이 공사는 김수부 공사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공사예요. 이것을 뭐냐 하면은, 남북단체에서는 김수부 공사하고 디리다 짬뽕을 해놨어. 짬뽕. 그러면 고수부님 공사는 어디 있는데? 말 못하지. 자기들 눈에는 고수부님은 안 보이거든. 다 그래, 다. 하여튼 이제 후비서 공사는 이제 김수부 공사하고 고수부님 공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 아셔야 돼. 네? 그러고 뭐냐 하면은, 지금 범경산도가 여기는 이제 고수부님 공사에는 김경학 성도가 이걸 바로 쳐놔. 대학 교수가 김경학 성도의 대학 교수로 우리 말복 나오기 전까지는 행세했거든. 말복이 나오면 완전히 딴판 들어가는 거예요. 김수부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김수부. 그래 이제 고연나무에 김수부라는 접을 붙여가지고 완성이 돼. 대학 교수도 우리 범정한 도관에는 장기준 선생이 붙어. 그래 둔께서 보면은 장기준 대학 교수를 캔 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6임하고 8개를 김제 묻은 거는 그러면 뭐 거진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김제 하니까 내가 또 아까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창견인 공사 중에 이런 공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원평이 너다 보이나 언젠가는 원평이 보이지 않을 것이요. 때가 돼가 원평이 모이면은 우리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하는 그런 공사 기억납니까? 그 공사를 어디서 봤어요? 도전에는 용암리 공사로 되어 있어. 용암리 공사. 용암리에서 공사 보신 걸로 되어 있어. 용암리 어딘지는 얘기 안 해. 용암리는 뭐 물방앗간 있고 이제 수침막 있고 그 동네잖아요. 용암리에서 이제 원평이 보이다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것이요. 다시 보이면 때가 온 줄 알아. 근데 용암리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어떤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암리에서 보면 용암리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면은 원평이 옛날에는 보였어. 상대님 시절에는 보이고 지금도 보여. 내가 그 구절이 워낙 내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뭐냐면 용암리에서 보이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검산중학교하고 검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 정산도 신도라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 구절을 보고는 자기가 직접 한 본 모양이라 그동안은 살면서도 그 의식이 없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공사를 모르면 뭐 원평이 비든지 말든지 그걸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산도를 알고 나서 도전을 보고 나니까 용암리에서 보면 원평이 보인다 하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 이 사람은 아 보이는구나 때가 다 됐구나 제가 이제 썼는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 그게 1917년도 16년도 얘기라. 지금부터 뭐 그건 한 8년 9년 된 얘기지. 그때 보였어. 뭐 그때 때가 됐나요? 용암리에서 원평 보는 거는 옛날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려고 하면은 뭐 높은 건물이 완전히 막 가로지르거나 이래 해야 안 보이지. 그 넓은 용암리에서 원평 보이는 걸 막으려고 하면 오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다는 얘기지. 용암리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료를 다 뒤져봤어 내가. 대순진리를 다 뒤져보니까 용암리 보신 공사가 아니더라 이거야. 구립골에서 보시는 거예요. 구립골에서. 동곡에서 보시는 거예요. 동곡에서 이제 금평 저수지를 짓기 전에는 이 동곡에 오리알타하고 지금도 오리알타 가보라요. 오리알타하고 동곡 약방하고 그 계명절 성도 집하고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 금평지에 뚝이 있으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이게 보이려고 하면 왜 되겠어요? 과거에는 보였는데 금평지가 그 상대적인 공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뚝이 만들어지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시야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보이려고 하면 왜 되겠어? 이 뚝이 무너지거나 내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뚝이 무너지거나 내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뚝 무너질 일은 별로 없는 거잖아. 응? 뚝이 무너질 일은 별로 없어. 뭐 개벽대 무너지면 무너질까? 에?
인위적으로 그 댐을 부술 이유는 없단 말이야. 지금 굉장한 농업적인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돼. 지금 구리골 가보라 이거야. 높은 건물이 얼마나 서 있는가. 대순진리에서 그 동공 약방하고 뭐 건물도 막 무지마지하게 막 웅장하게 지어놨어. 아주 막 높다랗게 지어놨다고. 내 개인 생각이다. 그 높다랗게 지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보일 거야. 그것도 물론 공사로 다 되는 거겠지만은 지금 보여. 건물 꼭대기에서 보면 보여. 그게 뭐냐. 불과 1년 전이야, 1년 전. 불과 1년 전. 그 저하고 그때 자댄스하고 자하고 우리 태인 다른 말은 안 하겠지. 그냥 뭐 태인 지성용하고 강성전하고 같이 이제 뭐냐면은 간 적이 있어. 오리알터 법정교 간다고 가본 적이 있다. 1년 하여튼 2년 됐네, 2년. 그때 같이 제덕도 있어, 제덕하고 가본 적이 있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오리알터하고 구리골 약방하고 그때는 그리 높은 건물이 없었어. 물론 새로 좀 꾸미고 한 건 있었어, 대순진리에서. 근데 지금처럼 그냥 막 웅장하게 짓는 건물이 없었거든.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막 변모해 보단 말이야. 완전. 앞으로 더 그럴 거야.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갈 거야, 아마. 좁은 땅덩어리에 자꾸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도수가 지금 실현되는 걸로 보여요. 구리골에서 보신 문자예요. 그거를 이제 도전에서는 용암리에서 보신 걸로 되겠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도전편찬위원회 공사 정신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금평제 축저공사하고 같이 나온 거야, 그게. 같이 나온 건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니까 뭐 뜬금없이 용암리가 나옵니다. 용암리.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김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임하고 24임이 돼야 되는데 원본에는 24임이 빠져 있어요. 1위에는 12임을 묻으시고 하고는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런데 뭐 암만 생각해도 23임이 빠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 공사 정신이 다른데 24임을 뒤끝 위에는 적어놓고 밑에는 빠져 있다. 그건 아마 이 편저하는 사람이 빼먹었는 것 같아. 제대로 된 어떤 공사 정신을 모르니까. 이건 50수 공사예요. 50수 공사. 50토를 세 곳에 나누었다. 바로 50수 공사단 말이야. 50수 공사. 50토가 50수예요. 물론 5하고 10토도 되지만은 50. 숫자 50이란 말. 숫자 50. 그걸 맞추려고 하면은 6 플러스 8 플러스 12 플러스 24가 돼야 50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1이 이자가 뭐냐면은 안이 오들자 옆에 마을이지 안 돼. 이게 쏙 마을이야. 마음속 마을이란 뜻이야. 1이가 마음속 마을인데 그게 1이 폭발사고로 해가지고 익산이래. 익산이 그것도 다 우지 원리로 나눈 거겠지. 익산 1이가 곧 익산이거든. 익산에다가 뭐냐면은 묻은 거야. 익산은 뭐가 있습니까? 익산은 미륵산, 삼기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삼기산 와우가 있단 말이야. 삼기산 와우가. 그 와우하고 항산 와우하고 이게 뭡니까? 상실임에 나온 거거든. 이건 전부 뭐냐면 익산, 삼기산 와우를 주고 항산, 김제, 동항산, 항산 와우를 주는 공사단 말이에요. 일꾼한테 그 기운을 준다는 공사야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위는 뭐 다 설명된 거야. 익산이 뭐냐면 홍익인간의 이념이고 또한 동시에 뭐냐 풍내, 익계, 손진계령, 간서병신이잖아요. 그거는 워낙에 내가 많이 설명했잖아. 익산은 용의 도시고 미륵불의 도시라고 아미타불 도시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용봉시인하고 그 일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용봉시인 밑에 제대로 된 일꾼들 50명 나오는 공사야. 이 공사가
그걸 고스부님이 다 예비해 놨단 말이야. 왜? 억구는 장상지지요. 포육지지거든. 일꾼들 키우는 기운이 있잖아요. 오성산에는, 억구에는. 그 기운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꾼 50명 나오는 거고. 그래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억구로 오시면서, 그 백산면 조정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지. 김제에 왔다가, 익산 갔다가 다시 억구 오는 거야, 이게. 예? 그 억구에다가 뭡니까? 억구에는 오성산이 있단 말이야. 해문산에 오선인 위기, 오선이 있듯이 억구에는 오성이 있단 말이야. 억구에는 또 뭡니까? 상제님의 동요동처럼 수요동이 있고, 억구에는 사업제가 있지 않느냐. 해문산 오선이기를 이쪽으로 기운을 옮겨올 충분한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근거와 명분이 있다. 그래서 해문산 오선이기를 오성산으로 옮긴다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성산으로 옮기면서 유판도 그 도시에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백강궁촌에 바둑판과 육판을 묻었음을 내가 마음먹고 한 일을 천재 귀신도 모른다.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잖아. 범증산도가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해석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해석한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그걸 찾아보라 이거야. 그 글이 있어. 그런 글이 있으면 나는 보지를 못했네. 워낙에 내가 파봐서 알거든. 인터넷 아무리 뒤집어하고 다른 판 아무리 뒤집어도 이거 해석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제 바둑판 도수하고 유판 도수가 이제 오성산에 붙어. 그게 바로 우리 말록에 붙는 거야, 말록에. 예? 유판 도수. 유판이 뭡니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은 한 문이라. 범정산도가만이 유일한 문이야. 여기서 생문과 사문이 다 있는 거야. 살고 죽는 문이 바로 정산도, 범정산도가로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유판에 바로 그 출발이자 끝점인 고스부님 말로 따지면은 홍문공사지, 홍문공사. 홍문. 좀 나쁜 얘기를 하면은 학문할 때 홍문이고, 기러기 홍자를 하면 얘가 홍문이지. 큰 기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바로 이 범정산도가 출입하는 문이단 말이야. 예. 근데 그 안에 뭐냐면은 오선 기운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오선.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상실은 전반전은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 응? 그렇잖아요.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정확히 구별이 되고, 1차 세계대전은 물론 뭐 영일동맹하고 그건 조금 틀리지만은 하여튼 그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가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뭐냐, 지금 앞으로는 상실은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돼. 안 되잖아요. 누가 적인지 누가 뭔지 알 수 있나. 하여튼 그런 거야. 지금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돼. 오직 뭐냐, 범정산도가에서만 그 사실을 알고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오선이나 오성이나 뭡니까? 그건 악이 아니야. 풍류. 신선세계, 풍류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들어가는 마지막 언제 지금 그게 뭐냐 하면은, 물론 상실임이지만은 그 상실임은 3일밖에 안 해. 옛날처럼 뭐 1년 끌고 2년 끊는 싸움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실임은 많은 사람이 죽는 싸움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고, 그러니까 해문산 오선이기를 오성산으로 가져왔다는 거는 목적이 뭐였어? 목적이 일꾼 키우는 거예요. 일꾼 키우는 거.